네, 안녕하세요. 비아이듀 에디터 최정휴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미래 체험판 소개를 위해 최수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교육연구소장 최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학의 미래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수학의 미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개념 교과서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수학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책이므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학을 선생님에게서 배워 공부했지만 수학의 미래는 여러분 생각을 스스로 끌어내서 거기에 수학 개념을 연결하여 정리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교과서라. 정말 말만 들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런 대단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수학의 미래 3학년 2학기 체험판은 2단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2단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첫 장에 보시면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스스로 다짐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스로 다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수학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개념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을 연결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남의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배우는 개념이 과거 어디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왔는지. 자, 오늘 여러분들은 나눗셈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눗셈 중에서도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처음 배우는 것이지만 이전에 과거에 이거에 관련된 나눗셈, 즉 3학년 1학기 때도 나눗셈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나온 곱셈을 이용해서 나눗셈과 또 나눗셈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4학년으로 가서 나눗셈을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연결되는 힘만 가지고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바로 다음 장에 기억하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네. 기억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예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배울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를 다시 공부하고 와야만 스스로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해 나갈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기 1로 가면은 똑같이 나누기 했더니 똑같이 나누기는 3학년 1학기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누는 첫 과정을 공부한 건데 이 똑같이 나누기 내용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늘 새로 나눗셈을 배우는 그 준비가 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복습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묶음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수학의 미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핵심이라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학의 미래가 다른 책과 차이 나는 장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바로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입니다.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는 최소 두 세트에서 최대 다섯 세트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은 뭐냐면 생각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과거에 공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끌어내서 오늘 배울 것이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열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생각 열기에서 묻는 것들은 새로 나오는 것들, 새로 배울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개념을 끌어오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추론 능력을 발휘하면 생각 열기에서 묻는 대로 우선은 생각을 많이 열어놓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 다음에 개념 활용에 가서 여러분이 개념 활용에 있는 문제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카드를 똑같이 나누면 몇 장씩 가져갈까요?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보드게임을 하는데 카드 31장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나눗셈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31 나누기 4라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것을 아직 계산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이제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31장을 4장씩 묶어서 똑같이 나눠봐라. 그럼 4장씩 묶어서 나눠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은 아직 나눗셈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개념 활용으로 들어가서 이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배우게 되는데, 목과 나머지를 아까 31 나누기 4 했을 때 여러분이 묶어본 사람은 알지만 7장씩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이 남게 되는데 이 남은 것을 나머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묶인 것을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완성하는, 개념이 정리되는 그런 데까지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수학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 열기를 통해서 스스로 창의성을 이용한 생각을 열기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개념 활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군요. 네네. 네, 이렇게 한 단원에 그럼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이 한 서너 개씩 세트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을 모두 공부하면은 공부가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집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바로 연습 문제로 푸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 학생들은 거기서 문제를 몇 개 풀면 마치 개념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마친다는 것은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고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수학의 미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른 책과 차별성이 있는 것인데, 다른 책에 없는 것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표현하기라는 것이고 이어지는 선생님 놀이, 이 2개가 또 같이 세트로 이어져서 이 2가지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개념을 견고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 정리가 있는데, 스스로 정리는 뭐냐면 이 단원에서 배운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 2가지 정도를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목과 나머지를 배웠는데 새로운 계산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다시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은 뭐냐면 나눗셈을 한 이후에 자기의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책에 그냥 써 있지만 책에 써진 것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 이게 스스로 정리한 사람은 그 다음에 개념을 연결하는 건데 이 과거의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3학년이지만 3학년 2학기 이전에 3학년 1학기나 또는 2학년 1학년 때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는 건데, 과거의 것은 똑같이 나누기 3학년 1학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73 나누기 4라는 것을 계산할 건데 이때 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이것은 오늘 배운 거지만 과거에 이 계산 결과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과거랑 연결하는, 그래서 이것을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하라는 얘기는 글로 써서 설명해라, 그냥 답만 내고 자기 혼자 답이 맞았나 틀렸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모르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글을 써달라는 것이 요구고요. 이어서 선생님 놀이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놀이에 나오는 것은 2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2개의 문제는 일반 문제집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문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뭘 요구했느냐? 답을 구하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봐라. 이 설명하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봐라. 그럼 이때 학생이 누구냐면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는 동생이나 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42 나누기 3을 보니까 잘못 계산했어. 여러분 눈치채겠죠? 잘못 계산한 부분. 그런 걸 찾아내서 바르게 고치고 왜 틀렸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라.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나머지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남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다 끝났다 하는 것도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러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죠. 네.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표현하기를 통해서 스스로 정리해보고 또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본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각 단원을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원 평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심화 문제까지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걸까요? 심화 문제까지 다 풀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단원을 제대로 잘 공부했다면 기본 문제는 꼭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화는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 처음 풀 때는 정답을 처음부터 보지 말고 3번 정도는 혼자서 다시 노력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풀어진다면 그때 이제 해답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수학의 미래에는 개념 연결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수학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컨셉, 개념 연결입니다. 이 개념 연결은 여러분들은 간단히 초등학교 내에서만 연결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수학 개념은 초, 중, 고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고등학교 수학이 초등학교랑 다 연결되는 거 알고도 초등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다. 나눗셈을 찾아보면 그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나눗셈은 그 전에 이 전에서 어디서 왔는지, 이 나눗셈은 그 다음 학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수학의 모든 개념이 큰 그림에서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학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생각을 열고 또 개념을 연결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교과서 수학의 미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즘 가문의 단비 같은 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